녹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실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이미 그 속에 들어있던 연료는 카라멜처럼 돼버렸고요. 이러니 연료 펌프가 막힐 수밖에 없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다임러 DS420 리무진. 이제 그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 탱크 내가 너무 녹슬다 보니까 그 연료 펌프 쪽으로 탱크 내에 있는 녹이 들어와서 연료 펌프가 막혀 있었어요. 일단은 연료 펌프 오버를 해서 임시로 시동 걸리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아직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태 DS420 리무진의 엔진 소리입니다. 이제 지금 상태에서 우선 레카차가 밖에 지금 와 있는데요, 가지고 가서 연료 탱크의 녹을 완전히 청소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차가 끝나는, 정비가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본에서 자주 가는 제프라는 제규어, 클래식 제규어 전문 가게에서 지금 사장하고 또 스텝 한 분이 오셨어요. 이거 이제 이동시켜서 가져가게 됩니다. 웅장하죠? 움직이는 게. 그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해서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끽끽 나는 소리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서 나는 소리예요. 워낙 차가 무겁다 보니까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움직이는데도 약간씩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차는 우선 움직이면서 핸들을 돌려야지 그냥 돌리면 안 된대요. 지금 이제 핸들을 그냥 돌려서 나는 소리입니다. 오버홀 하는 게, 그 연료 탱크 오버홀 하는 게 언제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서, 만약에 오늘 한다 그러면 오늘 찍고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보십시오. 뒷좌석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은 이렇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 이제 친한 친구도 와서, 이런 이제 리무진이, 웅장한 클래식 리무진이 레카에 실리는 장면을, 그 광경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자, 실릴 때 다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제 레카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레카 길이보다 훨씬 차량이 길어서 아마 엉덩이 쪽이 좀 빠져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임신 한번 붙여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진짜 보기 힘든 광경 보고 계십니다. 1960년대 말인가 70년대 정도부터 만들어졌던 다임러 DS 리무진, 영국 황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의 공식 의전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계 브루나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의 황실에서도 사용되고, 007이라든가 또 다빈치 코드라든가 여러 영화에서도 출연했던 바로 그 차입니다. 이 차가 이제 제가 컬렉션에서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움직입니다. 더 제대로 된 리스토어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광경이에요. 지금 레커에다 실었는데요, 그 법규상 레커의 끝쪽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차가 워낙 커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뭐 일단 지금은 레커에 이렇게 잘 실려서 정비가 마치게 되면, 정비를 마치게 되면 또 이제 일반 도로를 멋지게 달리는, 우아하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가 이벤트, 클래식카 페스티벌을 하나 준비 중이에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클래식카 페스티벌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임러 DS420 리무진 레카에 실려서
정비하러 가는 중인데요. 그 뒤에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레카에 실려서 가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프라는 그 일본의 올드 제규어, 클래식 제규어 하고 다임러를 전문으로 정비하는 공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한 뭐 2, 3분 정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연료 탱크 내부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러 가는데요. 이 차가 양쪽에 두 개의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각각 연료 탱크가 있는데 그 연료 탱크 전부가 뭐 사실은 녹이 슬었을 거잖아요. 그걸 오늘 전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 연료 탱크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에 녹이 슬었다고 해도 뭐 다 뜯어내서 뭐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신품의 부품을 구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대부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포니2, 현대 포니2에 그 연료통에 녹이 좀 많이 심해서 누유가 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대 포니2의 그 연료 탱크를 한국에서 리빌트하고 리스토어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연료통을 용접을 해서 떼어내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연료통이 철판이 얇잖아요. 그 얇은 거에 불을 대서 새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솔린이 계속 담겨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걸 만드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그 작업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또 일본에서는 요번에 그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와코스라는 케미칼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거기에서 녹 제거용의 케미칼이 나온 모양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그 케미칼을 사용해서 녹 제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약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그 장면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토어라는 작업, 이건 이제 요번에는 연료 탱크 수리 뭐 요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리스토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가솔린 탱크는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부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뜯어서 신품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신품 부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 복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연료통에서 연료 새버리면 바로 불나고요. 그리고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그리고 외국에서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브레이크하고 연료의 누유 부분입니다. 연료 누유는 이제 연료 탱크에서 시작되니까요. 그 부분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라라 클래식에서 하는 클래시카 리스토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정립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그 일부를 보시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영상으로 남겨서 한국에서 다른 그 리스토어 쪽에 관심 있는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 노하우나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재미있게 봐주세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겠네요. 몇 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니까 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대기하면서라도 내용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차 정말 크죠? 웅장하고 큽니다.
이게 다임러 DS420 리무진의 앞모습이에요. 엄청 멋있죠. 옛날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임러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를 추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론트뿐만이 아니라 리어의 데크 부분도 사실은 롤스로이스, 당시 롤스로이스하고 비슷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도 롤스로이스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연료 탱크 내의 녹을 없애는 작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탱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거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것저것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제거를 할 텐데요. 녹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실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이미 그 속에 들어있던 연료는 카라멜처럼 돼버렸고요.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니 연료 펌프가 막힐 수밖에 없죠.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탱크를 제거를 해서 속에 있는 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제품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와코스의 피카탄 제트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따뜻한 물에 좀 희석을 해서 하룻밤 정도 탱크 내에 이걸 넣고 액체를 넣고 놔두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녹들이 전부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물로 씻어내고 물은 한번 말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차를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이 녹 보실까요? 이게 전부 다 탱크 내에서 나온 녹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 약품을 써서 만들어낸 그 따뜻한 물하고 희석된 거를 넣어서 하룻밤 놔두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녹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요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 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통까지 포함해서 요 두 개가 탱크 하나에서 나온 거랍니다. 딴 차도 뭐 비슷한 차가 있었나봐요.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무슨 이상한 냄새가 같이 납니다. 저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냄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촬영하는 게 요 약품을 가지고 따뜻한 물에 섞어서 그 탱크를 제거한 후에 그 안에 넣는 것까지는 촬영이 가능할 텐데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떨어져 나올 테니까 하루 이틀 지나야 되니까요. 촬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그 탱크 내 녹을 제거하는 프로세스 보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료 탱크를 분리하는데 뭐 밑에서도 빼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실 겁니다. 이 큰 리무진이 리프트에 이주식 리프트에 올라가는 장면을 곧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큰 차가 리프트에 드디어 올라가네요. 처음 봅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더 올리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큰 차를 올리다니. 이 리프트는 3톤까지 된대요. 자, 올리면 하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프론트에서부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제규어의 옛날 차들
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뒤쪽에 있는 디퍼런셜의 구조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이 두 개가 있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캘리퍼가 요 안쪽에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그 캘리퍼가 이너 타입, 그래서 그 바퀴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퀴 있는 게 아니라 디퍼런셜 쪽에, 양쪽에 캘리퍼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XJS 옛날 차라든가 또 XJ 시리즈 3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돼 있죠. 야, 이 차가 이렇게 리프트에 올라가 있는 걸 보다니 대단합니다. 나중에 연료 탱크 어떻게 하는지 추가로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머플러 위쪽으로 연료 탱크에서 나오는 드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거 제거하면서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좀 새버린다든가 하면 머플러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에 지금 남아있는 연료를 전부 다 제거하고 탱크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머플러부터 떼어내고 드레인하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트렁크 내에 있는 연료 탱크를 본격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드레인에서 지금 남아있는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그 개솔린을 전부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빼야지 개솔린 탱크가 뺄 때 이상이 안 생기니까요. 자, 이제 반대쪽도 트림을 뗄 거예요. 이 트림을 떼내면 반대쪽 연료 탱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제규어나 다임러는 연료 탱크가 양쪽에 있습니다. 두 개의 연료 탱크에 각각 연료를 주입하고요. 안에서는 어떤 연료 탱크를 사용할 건지 컨버전하는 스위치가 있죠. 이게 예전에 양쪽에서 연료를 빠르게 주입하기 위해서 레이싱 할 때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반 차에도 똑같은 것들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80년대 말 정도까지 이 체계가 계속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연료 탱크 하나짜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케미칼을 연료 탱크에 넣어서 그 녹을 전부 제거할 텐데요. 오늘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시간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전체적인 작업은 연료 탱크를 떼어내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 연료 탱크까지 연료 주입구에서 연결되는 호스가 지금 딱딱한 상태라서, 근데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연료 탱크는 그냥 붙여놓은 상태에서 액을 넣는다고 해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2부에서 실제 녹이 얼마나 떨어져 나오는지, 그리고 나온 액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료 탱크에 녹을 제거하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